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13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아직 비대위가 공식 출범하지 않으니까 대표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사실상 전 대표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미리부터 예고됐던 거죠. 2시부터 국회 소통관에서 했는데 그동안에는 지방을 순회하고 그러면서 지지자들하고 만나고 SNS를 통해서 근황을 전하는 거 외에 본인이 직접 나서서 기자회견을 하는 건 처음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느낌을 말하자면 그냥 무슨 특강 하나를 들은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이른바 일부 신문에서 부추겼던 한방, 윤석열 대통령과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어떤 폭로하는 한방이 있을 것이다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다 쓸데없는 기우였다 이런 게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호소문 비슷한 이런 의미를 많이 띠고 있다. 이런 겁니다. 앞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모두 다 할 생각이다. 제가 비대위 출범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하니 갑자기 선당후사하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이 선당후사라는 을씨년스러운 말은 사자성어라도 되는 양 정치권에서 금과 옥조로 여겨지지만 사실 소설 삼국지연의에서 쓰인 삼성간호보다도 근본이 없는 용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자, 다시는 보수정당이 이미 썩어서 문드러지고 형해화된 껍데기만 남은 반공 이데올로기가 아닌 정치 과제를 다뤄달라면서 당원 가입하면 캡처 사진을 보내온 수많은 젊은 세대를 생각하면서 마약 같은 행복감에 잠시 빠졌고 전라도에서 보수정당에 기대를 하고 민원을 가져오는 도서벽지 주민의 절박한 표정을 보면서 진통제를 맞은 듯 바로 새벽 기차를 타고 심야 고속버스를 탔다. 그러니까 지난 본인이 대표로 있었던 그 한 1년여 이 과정을 되새기면서 잠시 눈물을 보이기도 했고요. 울먹울먹 거렸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이 상황에 대해서도 본인의 주장을 했습니다. 민심은 떠나고 있다. 아마 이거는 여론조사를 얘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께서 원내대표에게 보낸 어떤 메시지가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그것은 당의 위기가 아니라 대통령 지도력의 위기다. 문제되는 메시지를 대통령께서 보내시고 원내대표의 부주의로 그 메시지가 노출되었는데 그들이 내린 결론은 당대표를 쫓아내는 일사불란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면 전혀 공정하지도 논리적이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판단이다. 그러면서 윤핵관 이름을 하나하나 거론을 했습니다. 권성동, 장제원, 이철규 이런 윤핵관들을 거론하면서 그 사람들 다 국민의힘이 공천하면 당선되기 쉬운 곳에서 당선된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또 정진석 의원 등등에 대해서는 또 윤핵관 호소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윤핵관은 아니다 이런 식의 아마 본인 나름대로의 조어라고 보는데 그렇게 해가면서 이 사람들이 서울의 강북지역 같은 험지에서 출마를 하면 본인도 같이 뛰겠다 이런 이제 또 제안 아닌 제안을 하기도 했죠. 그럴 리가 없죠.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고향이 있는 것이죠. 고향이 있고 정치를 하고 싶은 지역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런 사람들을 쓰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나 당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걸맞게 예를 들어서 서울 강북에서 한 번 당선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걸 감안해서 그 노력을 평가해 주는 건 가능한데 그렇다고 해서 다 험지 출마해라 이런 거는 그냥 어깃장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제안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핵관들이 그런 선택을 할 리가 만무한 이상 저는 그들과 끝까지 싸울 것이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가려고 한다. 다음 주부터 지방선거가 끝나고 당에서 프로그래머를 고용해 추진하려고 하던 당원 소통 공간 제가 직접 프로그래머로 뛰어들어서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정신적으로는 탈당 상태인데 실질적으로는 탈당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한방 어쩌고저쩌고 했던 언론 보도는 다 이제 거짓임이 드러났고, 자, 지금부터는
그러면 오늘 이준석 대표의 이런 상황은 무엇을 의미하냐? 제가 얼핏 보고 나서는 이런 걸 느꼈습니다. 아, 당신보다는 민심에 호소하는구나. 그리고 민심도 일반 민심보다는 젊은 층. 그러니까 결국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자기 정치를 하는구나. 그리고 지금부터 국민의힘을 떠나지 않으면서 자기 정치를 지금보다 보다 강력하게 하겠다는 그런 선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당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 당에 제가 보건대는 한 75% 내지 80%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잘 되길 바라면서 윤석열 대통령 쪽을 지지하는 그룹인 반면에 한 20 내지 25% 정도는 그래도 이 당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준석이라는 젊은 정치인을 포용해서 가야 앞으로 국민의힘의 미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제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이런 주장은 당심으로 보면 대략 한 20 내지 25% 정도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주장이고요. 당심에서 75 내지 80%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 본인의 성상남 문제나 먼저 해결해라. 아마 이렇게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이준석 대표는 계속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이거는 곧 자기 정치다. 그러니까 당심 20 내지 25% 플러스 당 밖에 민주당이 아니죠.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거나 아니면 중립적인 그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당신보다는 민심을 노렸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 이렇게 본다면 이준석 대표의 이 윤핵관이라고 하는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측근들을 향한 공세, 그 다음에 이런 식의 일종의 윤석열 대통령 측근을 위한 세력 어떤 다지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참 지리하게 장기전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서 계속 갈등의 핵심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사실은 국민의힘으로서는 이것이 오늘 이준석 대표의 기자회견 이후 국민의힘의 과제는 이겁니다. 그 첫 번째 과제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제 맡아야 되는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대표를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건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정치력 이것도 일정한 정도로 한계는 드러냈다. 그러나 그 정치력이 지금부터 아주 또 쓸모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자, 이준석 대표가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 내지는 공세 이 수위를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좀 낮춰가면서 비대위를 이끄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 17일 날 이준석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 결론이 나올 거 아닙니까? 물론 거기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당은 또 한번 경랑에 휩싸이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엔 받아들일 가능성 그거 10%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된다면 아마 이준석 대표의 이런 기세 이런 것도 또 일부 또 한번 꺾이겠죠. 그렇게 되면 그 대목에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정치력이 발휘될 여지가 좀 있다고 보고 그러면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당내에도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의 의견과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측근들 중에서는 일부 과격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죠. 이준석 대표 이참에 쫓아내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쫓아내는 것도 저는 깔끔하게 정리하는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걸 과연 국민의힘이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으면 하는 거죠.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윤석열 대통령 측근들은 아마 그런 자신감은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무적 감각이 없다, 그것 때문에 대통령실 개편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적어도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는 정도의 정무 기획을 할 수 있는 사람, 자신감, 저는 윤석열 대통령 측근 중에서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저는 한 번쯤 기획을 해볼 만하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장기적으로 암덩어리 같은 존재를 계속 안고 가야 되느냐? 그거는 사실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시점이 이준석 대표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그 결과를 봐가면서 여튼 정무기획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근 중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정치력에 기대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뭐 그렇게 마땅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지금 여기서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자신 있으면 몰아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엔 자신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어떤 중재력 이런 것들을 결국은 흘러가면서 그 중재력에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는 이준석 대표대로 본인이 뭐 소통 공간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점점 더 당내에 어떤 기반을 넓히려고 당내에서 그렇게 노력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그것도 한계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너무 초창기입니다. 여기서부터 뭐 자꾸 이준석 대표가 걸고 넘어지는 데 대해서 당의 압도적 다수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을 이준석 대표도 그냥 나도 그냥 무조건 직진 이렇게 하면 당내에서 더욱더 고립되는 일이 벌어질 거고요. 그렇게 되면 본인이 목표로 했던 그 최종적인 뭐 그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이 당의 혁신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도 결국은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어느 정도 제가 자꾸 정치적 해법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정치적 해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이 당은 그 결국은 이런 어떤 그 실질적인 분당 물론 다수는 압도적 다수는 윤석열 대통령 쪽이지만 그러나 20 내지 25%가 비주류로서 계속해서 당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보인다면 그거는 굉장한 분란 요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은 이준석 대표든 주호영 비대위원장이든 여하튼 전체적인 상황을 그걸 꼭 선당후사라고 저는 표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자기들의 정치적 앞날 아니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한 발씩 양보하는 정치적 해법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글쎄요 그거는 제가 보건대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정치력이 요구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